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에 대한 9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신사업, 새로운 사업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비즈니스 기획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와 두 번째 비즈니스를 실행을 직접 하고 성장시키는 단계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본 시간에는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 수립에 대한 이제 후반부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수업을 할 건데, 자, 어쨌든 비즈니스 기획과 전략 수립도 네 가지의 단계로 또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도출하는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자, 본 시간에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인력 자원을 조달, 돈을 조달하고 사람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른 파트에서. 자, 본 시간에는 개발 시설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사실은 청년들 또는 대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모호하게 생각할 겁니다. 돈이나 사람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창업 과정들을 수업하고 이러면은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사람과, 물론 이제 돈이라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긴 한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굉장히 치밀하게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개발 시설 및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첫 번째 챕터는 자원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룰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챕터를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를 계획하는 방법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챕터를 한번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원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룰이 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에 대한 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의 수행 단계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설들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업종과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들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설비나 시설물 같은 물리적인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버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같은 그런 계약 같은 그런 사업에 필요한 관계 설정 등의 무형의 자원을 셋업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런 추가 자원들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치밀한 계획과 어느 정도의 경험 기반의 단계적인 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리스팅하고 목록을 딱 만들고, 그 자원이 어떤 용도로 언제 어떤 부서에서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예상해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새로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면서 사업 초기에 아주 중요한 큰 투자 항목을 하나 고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의 제작 툴로 사용하려는 게임 개발용 엔진이란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게임 개발 엔진이라 그러면 무슨 자동차 엔진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쓸 때, 소설을 쓴다고 하자면 우리가 뭐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워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잖아요. 발표를 하려면,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PPT 같은 걸 쓰듯이, 파워포인트를 쓰듯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엔진들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인데, 어쨌든 그런 개발용 엔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결정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해외 개발사의 엔진이, 그 당시에 제가 할 때 언리얼이라는 엔진이었는데, 이게 공식 라이센스 가격이 그 당시에 이제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예요. 한 $150만 정도가 공식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한 번에 돈을 안 내고 사는 방법도 있었는데 저희가 자본이 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150만 달러가 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20억이 거의 다 되는 그런 돈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엔진, 이 언리얼 엔진을 개발용 툴로 결정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서비스 출시 전까지 반드시, 서비스 출시되고 나서는 안 되고요. 그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 돈으로 약 2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한 방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개발 멤버들 중에 리더들이 이 문제로 정말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정말 이것저것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여러가지 대안들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인 개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그 비싼 가격을 부담하고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미국에 멀리까지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이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자원들과 시설을 리스팅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필요 자원을 고민하는 단계를 아주 충실하게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고 우리가 만드는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 출시될 것인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되는 효과를 저절로 얻게 됩니다. 아주 좋은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자원을 예산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원을 예산화해야 되는데 개발 엔진을 고민하게 된 원인 중에도 비용 부담이라는 요소가 있었지만 고민의 과정을 지나서 필요 자원이 모두 결정되고 나면 이들을 모두 예산 목록에 업데이트를 해서 필요한 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 발생했다면 전체 사업 예산에도 새롭게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진행한 자원의 요구사항과 예산을 고려해서 자원 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설이나 자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 도구와 광고 캠페인 관리 기능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드시 확보하고 보고서 생성 기능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제 지인 중에 친한 교수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고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국내에 있는 어떤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한 20년 가까이 교직에서 교수님으로 계속 생활하시다가 이분이 갖고 있는 워낙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들이 있으셔가지고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으셔서 사업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서 솔직하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업을 한번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죽겠다는 말은 좀 과장이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다라고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용기도 드리고 뭘 해본다고 해봤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도움이 됐는지는. 정리하자면 사업의 전체도 그렇지만 본 강의에서 설명하는 이런저런 필요 자원들을 고민하는 일만으로도 정말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사업의 본질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행위조차도, 이런 액션들, 이런 해야 될 일들조차도 반드시 즐겁게 고민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잡으시기를 반드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이제 자원을 조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조달할 자원 리스트가 정해졌으면 이제는 자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개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 사무실 공간부터 연구시설 공간 또는 필요한 생산 설비 등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업의 모든 행위들이
담기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그 다음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타 자원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이라면 개발용 PC를 포함해서 각종 개발용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웹 호스팅, IT 인프라 등등 다양한 필요 자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PC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다양한 것이 필요하겠어, 그렇게 준비할 게 필요하겠어, 그런 싶은 생각이 어떤 분들한테 있겠지만 사실은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하는 개발 환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드웨어 장비는 기본적으로 PC에서부터 디자인 작업을 위한 별도의 드로잉 장비나 개발 조직에서 데이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내부용 서버 등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비싼 장비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이 외에 또 소프트웨어 경우도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기업에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단순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하나조차도 반드시 유료 결제를 하고 써야 됩니다. 각종 다양한 처음 듣는 전문 개발용 소프트웨어도 엄청 비싼 가격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냥 사업에 뛰어든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사용으로 페널티 금액 청구서를 받아들면은 황당해지죠. 이런 경우 저는 너무 많이 받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한번 이걸 당했습니다. 초기에 제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큰 상장기업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상장기업조차도 100%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쓰기엔 너무 비용 부담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단속하고 하는 업체들이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하는 곳에서 옵니다. 요거는 또 제가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걸 또 어떻게 전 비용을 다 안 들이고 조금은 절약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겪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자원을 실제 조달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공급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자원들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공급 라인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 반드시 신중하게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기도 하고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꽤 많은데요, 이 업체들은 각자 특유의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유통이나 공급 사업을 하는 또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비즈니스의 관계 설정 측면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표면적인 조건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이면에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몇 번 출시해 본 경험으로 제가 클라우드 서버를 계약한 일이 몇 차례 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업체를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를 계약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명 업체가 몇 곳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아마존의 AWS를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아마존의 AWS를 영업하는 그런 벤더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꽤 있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사실은 서비스 방식도 좀 다르고 회사마다. 제가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업체가 제일 유리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계약했던 데가. 근데 몇 번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대한, 기존 업체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많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예 과감하게 제일 비싸지만 서비스 좋다고 소문난 제일 큰 업체로 변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를 할 때는 꽤나 비싸게 돈을 줬기 때문에 비용적인 효율성은 좀 떨어졌죠. 어쨌든 무난하게 진행한 후에 제가 그 업체를 통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무상 서비스를 다른 데보다 2배를 요구했는데 우리 회사의 조건을 기분 좋게 받아줬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적으로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서비스도 좋았고. 그래서 비싸지 않게 서비스를 선물 받듯이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도 나름의 비즈니스적인 전략과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원 관리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에 필요해서 조달하는 자원들은 대부분 노화되거나 소모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가치가 떨어지죠. 아예 나중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특정 시점에 전체를 모두 다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영의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관공서에 가봐도 그게 보이는데, 어떤 회사의 사무실에 가면 정수기나 프린터 같은데 관리자 이름이 뭐 정, 부 해가지고 학교 같은 데 가도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갖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 하나하나가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몇 명 채 되지 않는 조직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공공의 자원이 생기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과 관리의 운영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큰 비용적인 손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조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이런 게 있질 않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의 어떤 기업 중에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도요다. 도요다는 관리의 도요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A4 용지를 관리하는 운영 원칙이 다 철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비용 관리를 해가지고 회사 전체에 의미 없는 손실이 나는 부분을 거의 다 해결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을 책으로도 써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다 같이 읽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너무 짜게 굴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 어떤 식의 실제 리워드들을 나눠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비즈니스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라도 서바이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유지 보수에 대한 원칙도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장이나 장애에 대한 대응 원칙, 정기적인 교체 주기 등을 현실에 맞게 계획하고 내부 담당자를 정하고 외부의 협력 관계도 설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는 어떤 말이냐면, 내부 자원의 장애가 사업의 본질에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더욱 정교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2022년도에 우리는 카카오톡의 장애를 다들 경험했습니다. 이 장애 처리에 대한 계획이 다소 이것은 뭐냐면, 장애 처리에 대한 계획이 다소 부족했던 탓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천하의 카카오톡이 그런 장애 계획, 어떤 처리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자원들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원 자체의 운영 정책을 정하는 것과 병행해서 자원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의 초기에 수립한 개선 방안은 향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검증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의 본질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운영 문화를 수립하고 시작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순이익을 최대화하는 결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